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벽이 얇아서 너무 크게 소리 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쥐자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치솟는 감각, 그리고 몇 달간 쌓였던 외로움이 뒤섞여 저를 훅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지만 어느새 저희는 좁은 침대 위에서 몸을 겹쳤습니다. 그녀의 체구는 작았지만 의외로 손끝과 허리 동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자 입술을 앙다물거나 숨을 삼키며 소리를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느끼고 싶어 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와 함께 창업하여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믿었던 그 친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갔고 결국 저는 5억 원을 비롯해 무거운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회사 운영에만 집중하느라 재무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큰 화근이었죠. 투자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도 저를 떠났습니다. 한때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사업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은 저를 보고 안정적인 사람이 좋다라는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녀를 붙잡아도 소용없었겠지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을 제 마음만으로 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셋집은커녕 당장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돈도 없어 선택지는 고시텔뿐이었습니다. 시설이 좋을 리 없었지만 공용주방과 세탁실이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일하느라 낮에는 거의 집에 없었고 밤에는 잠만 자면 될 거라 여기며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층은 남녀 혼용층, 3층은 남성 전용, 4층은 여성 전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성 전용은 이미 방이 다 차서 할 수 없이 2층 방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게 그건 사치스러운 고민이었어요. 일단 발등에 불인 빚을 갚기 위해 빨리 수입이 필요했고 운 좋게도 이전 경력을 살려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문제는 고시텔 방음이 기대 이상으로 안 좋았다는 점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적나라하게 전달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리는 야동 소리와 때로는 혼자 푸는 듯한 숨소리, 그리고 여성의 쉬는 비슷한 소리가 밤마다 이어지자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는 도대체 누가 살길래 저렇게 대담하게 소리를 낼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고, 그러다 복도에서 실제로 마주쳤을 때 그 여자가 짧고 아담한 체구지만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40대 초반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복도에서 그녀와 딱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냥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사정이 좋지 않아 누군가와 친해지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계산대에서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운 눈매와 수수한 옷차림이 이미 한두 번 마주친 그 여자라는 걸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따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무심히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사세요? 못 보던 분인데 낯선 이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는 살짝 놀랐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2층에서 지냅니다.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1년 넘게 여기 살아서 새로 오신 분들 보면 반가워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로 구직 중이라는 이야기,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이야기, 고시텔 생활의 답답함 같은 것들을 꺼냈고 저도 얼핏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창업 실패와 막대한 빚 이야기를 세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직전에 사업을 접고 이제 회사에 다닌다 정도는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드시겠네요라며 공감해줄 뿐이었습니다.
맥주를 두어 캔씩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 기운이 올라왔고 서로 웃음기 있는 얼굴로 잡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가볍게 제안했습니다. 방에서 마저 마실래요? 여기서 마시다 보면 왠지 사람들 시선도 좀 신경 쓰이고.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적당히 취기도 올랐고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전 여자친구와의 일 이후로 여성을 깊게 만나본 적도 없었고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날은 묘하게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싶기도 하고 그냥 가서 조금 더 수다나 떨다 나오면 되겠지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작은 책상 위엔 화장품과 수첩, 볼펜 등이 정돈돼 있었고 침대는 벽 한쪽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 의자도 제대로 놓일 자리가 없어 침대가 사실상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이불을 정리하며 제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톡톡 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쪽은 짐이 좀 있어서. 저는 침대에 모서리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도 침대 한 귀퉁이에 기대 앉아 맥주 캔을 다시 땄습니다. 좁은 방 특유의 공기와 희미한 조명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의외로 그녀가 편안한 표정을 지어주니 저 역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술을 몇 모금 더 마신 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했습니다. 저 요즘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녀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제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팔을 스치며 제게 기대왔습니다. 살짝 깜짝 놀랐지만 이미 그녀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나날 속에서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벽이 얇아서 너무 크게 소리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쥐자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치솟는 감각, 그리고 몇 달간 쌓였던 외로움이 뒤섞여 저를 훅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지만 어느새 저희는 좁은 침대 위에서 몸을 겹쳤습니다. 그녀의 체구는 작았지만 의외로 손끝과 허리 동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자 입술을 앙다물거나 숨을 삼키며 소리를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느끼고 싶어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바쁘게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녀는 가슴 근처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모습에 민망해하면서도 점점 눈길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옷이 구겨지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이면서 억눌린 신음이 가끔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 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숨소리를 죽였죠. 누가 복도를 지날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어색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서로 대면했을 때는 어제 별일 없었죠 정도의 농담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먼저 쿨하게 웃으며 조용히 나오느라 힘들었을 텐데라는 농담을 건넸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진 않았어도 그녀가 오늘 잠깐 올래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기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말이면 밖에서 데이트 비슷하게 영화도 보고 근처 맛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은 못 갔지만 작은 분식집이나 라멘집에서 웃으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고시텔에 살기에 술을 조금 마셔도 택시비나 이동 걱정이 없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고시텔 복도나 공용주방에서 마주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갔지만 밤의 방으로 가면 서로를 갈망하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방으로도 초대했지만 구조는 똑같이 좁았고 그녀가 말하길 내 방보다 너희 방이 더 좁은 느낌이야라며 살짝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한 번 결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없고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해 자연스럽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다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싶어 올라왔는데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려서 1년 넘게 고시텔 생활을 해온 거였죠. 저 역시 제 사정을 어느 정도 털어놓았습니다. 창업 실패로 인한 빚 얘기를 전부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
정도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리액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들 힘들 때가 있죠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관계는 섹스 파트너 이상, 이하도 아닌 미묘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교감에서 오는 편안함과 서로를 향한 약간의 호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육체적인 교감 자체는 강렬했고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엔 팀장님이 이번 평가가 괜찮았다며 제 급여 인상을 살짝 시사했습니다.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제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기뻤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아 그녀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 살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녀는 좋아요 라고 답했고 우리는 둘 다 기분 좋게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사실 제 형편에는 사치였지만 한 번쯤 마음껏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이렇게 먹어도 돼? 라며 살짝 걱정했지만 이내 맛있게 먹으며 이런 것도 오랜만이네 하고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해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마침 면접을 하나 봤는데 느낌이 좋다고 했고 저는 꼭 합격할 거야 라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 고시텔로 돌아와 제 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가 조금 더 특별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안겼습니다. 그녀가 제 목에 팔을 두르고 더 가까이 파고들 때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땀이 뒤섞이고 숨이 가빠도 그 순간만큼은 어떤 잡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여기 있을 거예요. 응. 갑자기 왜? 지방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가족도 거기에 계시고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티기가 힘들기도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해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당연히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혹스럽고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편으론 잘됐다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말 우리는 평소처럼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피부를 맞댈 때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소리 내도 괜찮을까? 그녀가 농담처럼 물었지만 실제로는 병 넘어 누가 듣든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밤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서 몸을 포갤 때마다 그녀가 자주 숨을 삼키듯이 신음을 억눌렀고 저는 그런 그녀를 조심스레 달래며 조금 더 부드럽게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숨소리가 교차하고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가운데 저희는 마치 처음 만나듯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포옹임에도 마지막이라는 묘한 긴장감이 더해져서인지 모든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끝난 뒤에도 한동안 꼭 끌어안은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을 때 밖에서 복도를 지나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아득했습니다. 우리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녀 또한 단호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간단한 짐을 싸서 고시텔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복도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의 빈 방을 둘러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각자 사정이 있으면 훌쩍 떠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곳. 저 역시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야 하지만 빈 문제가 아직 남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좀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밤에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면 문득 핸드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 잠깐 올래요? 라고 묻던 그녀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저도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3개월은 제게 무너져 있던 삶 속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후에도 사람의 체온과 위로가 어떤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한 번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 따스함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시텔을 떠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한동안은 일에만 매달리며 지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이나 팀장님이 조금씩 더 제 의견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대로 버티면 언젠가 빚을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해 이사를 하지 못했고, 당장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빚 이자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고시텔을 벗어날 형편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를 혼자 지내면서 적막한 방 안에서 지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면 간단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좁은 침대 위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는 생활. 마음 한편에선 다시 누군가와 교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희미하게 자리했지만 돈과 여유가 없으니 애초에 어떻게 접근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시텔 건물은 5층 규모였고 1층에는 편의점과 부동산, 작은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빨래줄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고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고시텔 복도나 방 안에 담배 연기가 남으면 꿉꿉해서 가능하면 옥상에 나가 피우곤 했죠. 어느 날 퇴근하고 방에서 잠시 쉬다가 뭔가 답답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건조대에는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제 뺨을 스치더군요. 가벼운 담배 한 대를 물고 있자니 문득 뒤쪽 계단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빨래를 거들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성은 키가 160 정도 조금 넘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노란 갈색 톤으로 살짝 염색한 파마머리에 약간 눈에 띄는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의는 살짝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드러내는데 살이 적당히 올라있는 통통한 체형이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제법 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눈매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꽤 매력적이었죠. 저는 담배를 들고 멋쩍게 서 있었고 그녀는 빨래를 거둔 뒤 바로 내려가는 듯 하더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기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약간은 경상도 사투리처럼 들리는 말투였는데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라이터를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웃음 지었습니다. 아, 네, 여기요.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들이켜더니 살짝 인상을 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2층에 사세요, 혹시? 그녀가 먼저 물었고 저도 대답하듯 덧붙였습니다. 네, 2층에 사실 여기서 몇 달째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바빠서 옥상에서 잘 못 뵀나 봐요. 그녀는 담배 연기를 한참 뿜고 나서야 새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원래 다른 데 살았는데 여기 환경이 좀 더 좋고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근데 월세가 약간 비싸긴 해도 뭐 그만큼 값어치는 하겠죠. 그녀의 말끝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처음 본 사람이라 깊이 묻진 않았습니다. 대화는 가벼운 인사 정도로 끝났고 그녀는 옷가지를 겨드랑이에 낀 채 담배를 끝까지 피우고 내려갔습니다. 한참 뒤에 저도 담배를 비벼 끄고 방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퇴근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옥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일정이 허락하는 날이면 방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 한 대를 물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 역시 꽤 자주 옥상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보다 먼저 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다시피 서 있으면 곧 나타났습니다. 고시텔에서 담배 피우는 몇몇 사람들도 자주 옥상에 모이고 있었죠. 때로는 서너 명이 둘러서서 잡담을 나누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그녀를 힐끔거리며 혹은 그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투리 억양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곤조곤 귀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점차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서로의 취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냐는 식으로 간단한 하루 일과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녀와 길게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어색함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은 뭘 드셨냐라든지 회사 생활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농담을 건넬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 한편에서 점점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그녀는 제게 조금 누나 같지만 외모도 꽤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살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부드럽게 라인이 드러나는 체형이었고 진한 화장과 약간 야시시한 옷차림이 은근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번 옷을 수거하러 옥상에 나왔을 땐 레이스 달린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여성스러운 매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고 감탄한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막상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수탈하고 가끔씩 저를 놀리듯 키는 크시네요. 한 180 넘죠? 하는 질문도 던지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키는 좀 크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서라고 답하곤 했죠. 그렇게 서서히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비싼 곳에 데려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근처 분식집이나 저렴한 식당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간단히 밥이라도 하시죠라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망설이다가 오케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처 김치찌개집이나 간단한 파스타 가게 같은 곳이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도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단번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살던 곳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인근 이 고시텔로 옮겨왔다는 이야기를 슬쩍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주말 저녁엔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썸 비슷한 감정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고백하지는 않았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고 옥상이나 가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먼저 내 방에서 맥주 한 캔 더 할래요? 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시텔 방이 워낙 좁고 방음이 안 되다 보니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날은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녀가 그래요.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성 전용층에 있는 그녀 방은 남성이 들어가기 까다로운 점도 있었고 제가 2층이라 바로 데려가기도 편했죠. 제 방은 여느 고시텔 방과 비슷했습니다. 간단한 책상, 작은 옷장 겸 수납장, 침대 하나, 작고 낡은 냉장고 안에는 물과 몇 개의 캔 맥주, 그리고 도시락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제 방에 들어오자 약간 민망해하며 웃어 보였는데 저 또한 좀 좁죠? 라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모서리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실히 자각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녀도 약간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고 저 역시 마음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조그만 침대 위에서 살짝 엉켜 앉은 채 가만히 그녀의 체온을 느꼈죠. 첫 키스는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혹은 이미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녀가 먼저 다가와 제 입술에 살짝 닿았고 저도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몸을 섞었습니다. 좁은 방이라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툴게 상대를 탐색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스며든 옷과 진한 화장 냄새, 그리고 가슴이 살짝 닿을 때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묘하게 스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옆방에 고스란히 들릴 테니 우리는 숨소리를 가능한 한 죽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작은 신음을 삼키면서도 한 손으로 입을 막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 역시 달아오르는 몸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허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이고 억눌린 숨소리를 나누면서 둘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정신 한편에는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순간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가난하고 답답한 고시텔 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온기가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 관계는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주말마다 밖에서 만나 같이 밥을 먹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다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뜬금없이 옥상에서 한번 해볼래?
라고 농담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는 사람들 잘 안 올라올 늦은 밤이라면 괜찮을지도 몰라라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옥상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위험천만하지만 동시에 스릴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호기심이 이겨 늦은 시간에 몰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저희는 구석진 곳을 찾아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주변 조명이 밝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혹시나 발소리가 나면 금방 들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은 입을 막았으며 작은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숨죽인 채 바지를 조금 내려 매만졌죠. 둘 다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와 뜨거운 체온이 뒤섞였고 그녀는 작게 신음을 흘리다가도 살살 소리 나면 어떡해라며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지만 이상하게 짜릿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몸을 밀착할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귀에는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위험하면서도 자극적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6개월 넘게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고시텔 방 안에서, 때로는 옥상에서, 때로는 밖에서 가볍게 술 한잔하며 웃고 떠들며 보냈죠. 그동안 저는 점점 그녀가 궁금해졌고 자연스레 사정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8살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 큰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간호나 재활치료 등 앞으로도 뒷바라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양육비 정도는 보내지만 딸의 추가적인 수술비나 치료비에는 그 이상은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큰 돈을 마련해야 했고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키스방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고 돈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그녀는 고시텔을 떠났습니다. 키스방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런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미안하지만 연락 자주 못할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한 뒤로는 거의 소식이 끊겼습니다.